뉴토플이 시행된 지는 벌써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뉴토플에서 가장 크게 변화했다고 할 수 있는 점은 문제풀이의 시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딩의 경우에는 시험 시간과 문제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지문기들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제풀이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시간을 분배해서 문제를 풀이해야 할지에 대한 시간 분배 전략을 다르게 연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인 리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자면, 첫째, 긴 지문 속독과 정독을 교차하는 훈련을 꼭 해야 합니다. 둘째, 리딩은 문제수는 줄었지만 점수는 30점 만점 그대로입니다. 즉, 감점폭이 더 넓어져서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최근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라이딩 영역의 경우 3,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만들어지는 독립형 문제들이 엄청 길고 구체적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전에는 독립형 문제들이 한 줄에서 세 줄 정도 되었던 거에 반해 최근에는 평균 8줄에서 10줄이 되는 문제들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긴 주제들을 접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잘 읽고 분석해서 제대로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어요. 즉, 질문에 대한 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차별화된 이유를 연습하고 구체적인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최신 출제 문제에 맞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토플 공부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유학을 해야만 스피킹 점수가 잘 나온다는 것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학 여부와 상관없이 얼마나 시험 대비에 시간을 투자하였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학습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피킹 영역은 연습하고 복습한 만큼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학을 기존에 했느냐 안 했느냐에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공부 방법들을 토대로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어야 한다. 위험합니다. 무조건이란 단어가 무조건 잘못되었어요. 기본기가 쌓인 상태에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면 시간 분배의 능력, 지구력 향상 등 실전 감각을 쑥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혔다라는 조건이 충족된 상태여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기본기가 잡혀져 있지 않은 분들, 즉 지문별 점수의 변화가 상당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 지문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자세, 그야말로 마늘과 쑥을 먹는다는 자세로 깊고 정밀하게 스크립트를 막 분석하면서 기초 실력을 탄탄하게 먼저 쌓고 그 후에 단계적으로 문제풀이 양을 조절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다.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토플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어떤 영역이든 문제의 유형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스킬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킹의 독립형과 통합형 공부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피킹 독립형의 경우 샘플을 먼저 외우고 이를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에 적용해서 답변을 해보는 연습이 중요한데 이거를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통합형은 템플릿을 외우고 대화 및 강의를 들으면서 받아 적는 노테이킹 스킬이 중요하겠죠. 이를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시험장에 나의 스킬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닌 꾸준한 단어 암기와 복습이 토플을 공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리딩 공부 방법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드리자면 단어 암기는 초록복화 2일치씩, 동의어는 각 표제어당 1개에서 2개씩 암기합시다. 전체를 3등분해서 3분의 1을 먼저 암기하고 중간 점검, 그 다음 또 3분의 1을 암기하고 중간 점검, 이 프로세스를 반복해서 전체 분량을 총 테스트하고 그래도 헷갈리는 단어는 따로 메모장에 적어놓고 내일, 모레에도 2회 추가로 확인합니다. 또한 예습도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인 복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려면 우선 정답의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서 동의어끼리 매칭해야 합니다. 또 오답의 지문 속 근거를 찾고 왜 오답인지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 오답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할지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내가 다음에 또 이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열정이 엄청 넘쳤던 친구인데요.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르다가 오르지 않으니까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울기도 했고 시작 점수는 70점이었어요. 목표 점수가 110이었어요. 솔직히 단기간에 만들기 힘든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90을 받아보자라고 했고 2달 안에 한번 시험으로 90을 넘겼어요. 90을 넘긴 것만으로 사실 훌륭하지만 목표 점수는 110이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연속으로 99점만 3번 받으니까 울더라고요. 저도 너무 속상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시험에서 100점대 없이 110을 받은 거예요. 성적표 보는 순간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원 자습실에서 ETS가 출제 기간이잖아요. ETS를 잡아먹을 것처럼 정말 열정적으로 공부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정말 너무 많고 이렇게 한 학생을 꼽아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소중한 다른 학생들한테 너무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바로 이 학생입니다. 일본 유학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본적인 영어 베이스가 거의 전무했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구 살짝만 들어간 단문 직청짓기도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부교재 하이라이트하고 문장별 시그널, 키워드 구분하고 꼼꼼히 직청짓기하고 단어의 소리 완벽하게 외워주면서 제 가이드라인을 진짜 120% 따라와 줬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죠? 단 한 달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리스닝 두두두두두두두 23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초고득점의 점수는 아니지만 남들과는 다른 출발선상에서 시작을 했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운이 아니라 온전히 이 친구의 노력만으로 23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저와 그 학생에게는 30점 만점이란 점수보다 정말 훨씬 더 빛나고 크게 다가옵니다. 단, 팩트, 복습. 내 성적은 단어, 팩트 유형 공략, 복습이 만든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토플을 대비합시다. 꿈을 이루자. 토플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토플을 포기하면 그 뒤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토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꿈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필요한 점수를 받을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찾아왔다? 목표 점수를 단기간에 달성하기 위해 해커스 어학원으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낭비 없이 점수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조력하겠습니다. 냉정과 열정.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 자, 아무쪼록 현재 자신의 실력을 먼저 냉정하게 여러분 평가해주세요. 냉정하게요. 만약에 리스닝이 취약한 영역이라면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리스닝을 내가 잘 못하니까 우선순위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 잡는 것이 목표 달성을 가는 첫 스텝입니다.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해커 선생님들의 가이드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해커스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열정이 최대의 결실로 이어질 때까지 함께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토플은 어디에서? 여기 해커스에서 파이팅!